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 필승 멤버들 전용 영상입니다. 이번 조정은 당연히 예상했던 바이고 현금도 많이 늘려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불안을 떠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긴급하게 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하고 있었던 그런 스탠스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조정을 필두로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으로 다시금 옮겨 놓을 것이고, 핵심 기업들 위주로 장기 투자해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을 즐길 생각입니다. 일단 FOMC에서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답을 줬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답 나왔죠. 경제가 좋지 않다. 이것은 제가 커뮤니티 글에 첫 번째로 긴 글을 써드렸을 때 다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연준은 시장이 오를 때마다 혹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을 때마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공포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공포를 필두로 자산시장이 흔들릴 것이고, 자산시장이 흔들린다는 핑계로 훨씬 더 큰 혹은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풀겠다는 거죠. 돈을 풀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지만 현재 미국 GDP를 훨씬 더 뛰어넘은 부채를 손쉽게 갚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1,0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추후에 인플레이션 가격이 올라서 자동차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었고, 집도 10억에서 20억이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년 뒤, 그러니까 몇 년 뒤 그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부채 1,000만원을 갚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1,000만원을 갚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온 이후에 부채를 갚는 게 훨씬 더 쉽겠죠. 돈의 가치를 억지로라도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 경제가 흔들릴 때 그 국가의 뇌관이 되는 것이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 이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부채 관리를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법, 화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부채의 실질 규모를 크게 낮추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연준은 이것을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럼 빠진다면 얼마나 빠질 것인가, 여기서 좋은 매수 구간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 두셔야겠죠. 보시면 이 구간,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상당히 강하죠. 대략 2100, 많이 빠져도 2100 언저리입니다. 대략 한 15% 정도 빠지면 다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분할 매수 천천히 나가면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 부분에서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650에서 700 사이면 다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 역시 한 15%, 많이 빠지면 20% 정도 빠지면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겠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이슈가 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먼저 걱정이 안 되는 이슈부터 걱정이 되는 이슈까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이 재봉쇄를 하고 있죠. 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번 유럽에서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다시금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진율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필두로 해서
다시금 경제 위기 혹은 경제에 대한 안 좋은 먹구름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중국과 한국은 이제 논외로 치고요. 중국과 한국은 처음부터 굉장히 잘했던 국가이니까 물론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을 믿지 않아요. 다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처음부터 그렇지 못했던 국가들 뭐 네덜란드 아니면 스웨덴, 이집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태국, 베트남 이런 국가들의 좀 확진자 수를 보면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그래프가 다 이렇습니다. 비슷해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스웨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차단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생활처럼 지냈고 집단 면역을 몸소 보여준 것이 바로 스웨덴인데 스웨덴에서조차 확진자 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에요. 바이러스의 특성. 뭐 신종플루도 마찬가지고 결국 모든 전염병은 치사율이 높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치사율이 높지 않은 이상은 확진자 수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 세계의 모든 종들 다 멸망하고 다시금 새로운 종들이 나왔어야겠죠. 왜냐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전염병은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집단 면역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강하지가 않죠. 독감보다도 더 약한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스웨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아니면 중동 국가들을 봤을 때에도 이렇게 지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반응을 했죠. 애매하게 반응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최근에 여름 휴가로 인해서 이렇게 급증을 한 거죠. 결국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격상을 시키면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것은 좀 성격을 달리해야 되는 게 뭐 금융권이 터진다거나 혹은 빚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염병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차단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중국의 경제를 보더라도 정확히 알 수 있죠. 미국도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코비드19는 별로 없어요.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 해결될 것이고 그 천천히 기다리는 동안 주가 조정을 보인다면 나이스 외치시면서 가지고 싶었던 기업들, 지분을 갖고 싶었던 기업들 위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많은 국가들이 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 써드렸죠. 코비드19는 결국 신종플루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인간의 역사와 같이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간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독감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다 있는 것이고 치명적인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같은 경우도 치료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면역력에 따라 다른 것이지 전 인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다시금 변화가 생기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점차 급격하게 나아질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보이고 유럽 시장이 크게 조정을 보이면서 밤을 좀 새는 바람에 목소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좀 안 좋게 보는 이슈 중 하나가 이 금융권에서 위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뱅크, 유럽의 최대 은행이죠. 도이치뱅크의 파산이 점차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북한의 핵개발 자금, 공산당, 뭐 중국과 러시아의 불법 자금 조달, 뭐 독재국가의 돈 세탁, IS의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 도이체뱅크, 뭐 JP모건, 뭐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유수의 은행들에게서 세탁이 되면서 이들로 갔다는 그런 정황을 발견했어요. 물론 이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띄우느냐? 돈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정말로 제 예상을 벗어나서 정말로 파산을 일으킬 정도의, 은행들의 파산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이슈로 퍼진다면 이것은 제2의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밤을 새서라도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흐름을 체크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은 저는 일부러 이런 이슈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띄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빌미를 계속적으로 주면서 FOMC 혹은 세계 중앙은행들은 돈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을 봤을 때 혹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팩트를 봤을 때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볼 예정이고 현금 매입을 예를 들어서 현금 매입을 200km에 시속 200km의 그런 속도로 할 예정이었다면 지금은 70% 정도 80% 정도 그러니까 150km 정도로 낮출 예정입니다. 그런 이슈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고 결국 이런 더러운 돈들이 유수의 은행들로부터 세탁이 되었다는 점은 저는 제2의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는 혹은 도이치뱅크가 진짜로 파산을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 파산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은 억측일 뿐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돈을 더 풀기 위한 악재의 빌미를 하나 더 이제 내세워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더 세게 받을 수 있고 더 길게 갈 수 있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은 좀 참고해 보실 만한 그런 시사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드린 대로 제가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 커뮤니티글 멤버 전용 라이브 방송 멤버 전용 커뮤니티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 똑같죠. 그래서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현금 비중을 이미 많이 늘려놨고 조정을 보일 때만 핵심 기업들을 가져갈 예정이었고 필승 멤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것일 뿐 그다지 변동사항은 없다라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결론이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도이치뱅크의 파산이라던가 혹은 JP모건의 뭐 압박 이런 것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보면서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조금 더 큰 이슈로 혹은 완전히 다른 이슈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질 때에는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필승 멤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라이브 방송 이것으로 대체할 예정이었지만 조금 사태가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공개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라이브 방송은 뭐 따로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우리 필승 멤버 전용 영상으로 다시금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들도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그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원래 필승 멤버 전용 제 방송에서 공개 방송으로 이제 전환을 해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우리 필승 멤버 전용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영상,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